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풍 지금 안전하신 거죠? 태풍이 아직 다 온지를 않은 것 같은데. 예.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늑대가 바람을 씩 불면은 이제 집이 날아가는데. 네. 제가 그 정도 집에는 살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비가 오면 물이 좀 새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누전 같은 거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고쳤는데 그래서 네. 이번 태풍이 우리 집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위키 오늘의 첫 번째 항목 뭔가요? 트럼프의 위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기다. 네. 뉴스가 쭉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이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어허, 이거 흥미롭네요. 트럼프 대통령 무슨 일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포르노 배우하고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숨기려고 대선 전에 이제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돈을 줬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포르노 배우.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마이클 코언이라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 배우에게 돈을 자기가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조정이 이제 있었다. 이 점을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코언은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신에 이제 형량을 감경받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원래 변호사는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친한 사이였을 텐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가만히는 안 있었겠네요. 그렇죠. 트위터에도 글 썼나요? 당연히 트위터에 이제 바로 글을 쓴 거죠. 뭐라고 썼느냐? 누군가 좋은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마이클 코언의 서비스는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즉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가 쓴 것이고 네. 또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 돈이 전달된 것은 내가 나중에야 알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러시아 스캔들 여기까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 이건 뭔가요? 이거 예전에 대선 후보 때 이런 얘기 비슷한 거 들어본 건 있는데. 지난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힐러리 클린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이 러시아한테는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이렇게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CIA라든지 이런 미국 정보기관들은 거의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를 했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는지 이 여부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코언 발언과 또 러시아 스캔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미국의 수사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포르노 배우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가 러시아 쪽 자금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마이클 코언 변호사도 검찰하고의 어떤 사법 거래에 응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헬싱키 회담에서 보인 태도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굉장히 또 스펙타클하게 사시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이 이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한 일이 없다.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맞장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선거 개입 자체는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들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이 푸틴 대통령에게 왜 개입했으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봐라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 사건으로 당시 트럼프 캠프의 금융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거나 이 코언 변호사 본인이 특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열차를 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미국 정계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야당인 민주당이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히려 탄핵을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원래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들고 일어날 텐데 이거 왜 그런 태도일까요, 민주당이? 그러게 말입니다. 탄핵은 우리가 잘 아는데 네. 우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이렇게 거론을 해버리면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한쪽에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중간 선거 결과 확실한 민주당 승리가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 탄핵론에 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통해서 어서 이 논란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대목입니다. 아하. 그동안 좀 교착 국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이게 이제 다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서 위기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서 자신의 있던 어떤 치적으로 스캔들을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셈이죠. 이게 되게 신기하게 득이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이런 네.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은 미국이 중국 제품의 이제 국내 수출을 과도하게 용인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따라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막 해서 이런 이제 무너진 균형들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160억 달러 약 18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모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렇죠. 걱정이 크네요.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들 보는데 만약 장기화되면 이 중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잘 주시를 해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빈익빈 부익부 여전하다인데요. 오늘 2018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게 화제인데 예.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가계소득 동향조사가 뭔가요? 통계청이 이렇게 각 가구의 소득 변화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네. 그동안엔 좀 이 조사는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들이 있어 와서 원래 지난해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중단한다는 예정이었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하기로 해서 이제 올해 또 실시가 된 거죠. 그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 통계치를 직접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감안해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전국 가계의 이제 그 실질 소득들을 쭉 따져보면은 4.2%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가를 해서 지금 3분기째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전체 가구의 하위 40% 가계의 명목 소득이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상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상당히 증가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특히 최하위 20% 가계 소득은 7.6% 정도 급감했는데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0.3%가 늘었다고 해서 참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게 확실히 격차가 커진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보수 언론은 이제 고용 참사 문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뭐 소득주도 성장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좀 경직적으로 시행한 것 이게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통계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 때문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것이고 또 건설 투자가 둔화됐고 또 인구 고령화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